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2020년도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8월 2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9월이 되지 않아서 가을 학기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죠. 예, 그렇긴 한데 게다가 또 사실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2주 정도 늦게 학기를 시작해서 여름 방학이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게 아마 여러분들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이 매우 짧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번 여름방학은 너무 비도 많이 오고 비가 좀 끝나서 좀 숨을 쉬나 했더니 이번엔 또 갑자기 너무 덥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해서 굉장히 뭐 어수선하게 여름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유난히 올해는 어떻게 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좀 자리가 잡히지 않고 어수선하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도 시가 더욱더 필요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영문과 학생들은 영문과에는 들어왔지만 시라는 거를 거의 배워보지 못하고 3학년 2학기를 맞이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영어 영문학과이기 때문에 문학을 굉장히 많이 배워야 하고, 다른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 커리큘럼을 보면은 사실은 문학이 한 70%, 어학이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데, 우리 과는 기본적으로 어학과 문학이 거의 반반 정도로 갈리고, 그거 이외에도 어학과 문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그야말로 랭귀지 프랙티스를 한다거나 실무와 관련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쪽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이 매우 많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게 커리큘럼에 짜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아쉽게도 영문과에 막상 들어왔을 때 맛볼 수 있는 문학의 향기, 이런 것들을 맛보기에는 너무 그럴 시간이 없게 그렇게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희생되는 장르가 아마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시 하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한 번쯤은 내가 즐길 수 있을 거다 라고 기대를 했나요? 아니면 나는 정말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혹시 후자였다면 이 영미시와 상상력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던 이유는 뭘까요? 혹은 시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즐거웠나요? 아니면 너무 지겨웠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라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과 이미지와 기대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영미시와 상상력 수업을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 수업에 파워포인트 뚜껑을 커버를 뭐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지난 학기에 영미문화 산업의 이해를 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나겠죠? 예, 그때는 제가 굉장히 복잡한 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커버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나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어떤 거를 했었냐면, 자, 잠깐만. 예를 들어서, 좀 이게 그 디스플레이가 2개라서 내가 밑에서 아래쪽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요런 식의 거를 썼었죠. 네. 이거는 아마 철시간에 했던 거라서 내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얼굴이 들어가지 자, 조금 전에 않은 거를 썼었죠.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매우 민망하군요. 네. 네.
이런 그 커버를 사용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유는 문화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섞여져 있고 문화산업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문학인지 음악인지 미술인지 뭐 영화인지 뭐 게임인지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어떤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문화라고 생각하면 좀 아름다운 걸 보통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가 있는 거를 일부러 택했었어요. 예.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죠. 예. 그랬었는데, 영미문화산업의 이번 학기는 이렇게 생긴 걸 제가 택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고 이 망사 같은 거에 결이 다 느껴지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이렇게 뭐랄까 결이 접는 것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드러나는 이런 그런 디자인을 일부러 택했어요. 이게 시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무한히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시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무한한데 굉장히 섬세한 감수성을 요구를 하고 그럴 적에 이것이 망사가 한번 겹쳐지면 그 전에 있던 것이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색깔도 달라지고 미묘하게 변화하는 그런 것이 시다. 그리고 어떻게 겹쳐지는가에 따라서 무한하게 변화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런 굉장히 섬세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고 뭐라 그럴까 결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떻게 접는가에 따라서 끊임없이 모양이 바뀌고 결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딱이네. 영미시와 상상력이라는 과목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이 커버를 골랐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영미시와 상상력 정말 영미시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무한하게 펼쳐보고 그래서 다른 바깥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럴 때조차도 이제 이 영미시와 상상력 수업을 듣고 나면 뭔가 쉼이 있고 휴식이 있고 힐링이 있고 또 뭔가 더욱더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뭔가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시들을 배워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커버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월요일 2교시, 화요일 5, 6교시 수업인데요. 이게 주로 이렇게 녹음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줌 수업 용도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지난 학기에 수업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오픈 톡방을 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된 강의를 듣게 되면 수업 때 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질문하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은 거 확인하고 이런 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픈 톡방을 열었어요. 이미 저는 오픈 톡방을 연 상태입니다. 예, 잠깐만요. 얘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여기 있죠. 오픈 톡방을 가면은 뭐라고 내가 열어놨냐면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아주 가장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영어 강독이고요. 이거는 실무통 번역 영문식. 예. 이겁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벌써. 예. 자, 오픈 톡방에 벌써 들어왔네요. 예. 2020 영미시라는 오픈 채팅방이고요. 비번은 202002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들어왔네요. 예.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이모티콘을 하나 볼까요? 보내줄까요? 네. 자, 이렇게 오픈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0 영미시 비번 2020-01을 치고 들어오셔서 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석.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인데요. 출석 20점, 중간고사 25점, 기말고사 25점.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같은데요. 중간고사는 아마 지난 우리 다른 수업들 내가 했던 다른 수업들처럼 아마 오픈북 이그잼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볼 거고요. 기말고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좀 잡힌다면 학교에 직접 와서 지필고사를 보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코로나가 진행이 될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사이먼트를 줘서 어사이먼트를 가지고 20점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미시와 상상력 과목에서 늘 하던 거 시화전을 해서 10점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사항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출석 체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공지가 따로 없는 한 수업 때 배웠던 시에 대해서 간략한 감상평을 제출해서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전체를 요약한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시 수업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감상을 쓰는 걸로 출석 체크를 할게요. 이제 수업 때 거의 다 이제 제가 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듣고서 아, 나는 이게 정말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는 거냐면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쓰던가, 재미있었던 구절을 쓰던가, 이상한 구절을 쓰던가,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가겠는 구절을 쓰던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내가 이 시를 배우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 하는 걸 쓰던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기가 시를 배우면서 감상했던 느낌이 들었던 그 느낌을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분량은 어느 정도냐면 각 시수당 A4 용지에서 한 3줄은 넘어가게.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구절을 최소한 하나 쓸 거고,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을 쓸 거니까 최소한 3줄 이상을 쓰고, 한 주 전체를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week 1 이렇게 해서 함께 제출을 하는 거죠. 예. week 1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 전체 분량이 A4 용지 한 장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늘에 내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번이 여러분들 학번이 얼마죠? 20180000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다음에 최예정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week 1이에요. 예. 그다음에 일시수 그다음에 일시수 하고서 나는 이 구절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짜자잔 썼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들죠? 예. 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실수 하고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갔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3시수까지 쓰는데 그 대신에 요걸 다 합한 거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이 되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3줄, 어떤 거는 5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가 됐을 적에는 한 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4 용지 한 장씩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파일 제목을 붙일 때는 최예정 week 1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A4 용지 한 장이 되게 예. 그래서 한 주 전체 분량은 A4 용지 한 장 정도가 되게 그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러버스를 소개를 할게요.
자, 실러버스를 소개를 하기 전에 그러면 교과서는 어디에 있나요?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교과서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교과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의 이게 블랙보드예요. 예, 블랙보드 들어가면 이미 공지사항에다가 예, 왜 안 뜰까요? 오늘 하는 설명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실러버스까지 전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주차별 강의 자료를 들어가 볼게요. 예, 그래서 1주차에 들어가 보면 엄청 느리죠. 예. 자, 이제 지금 요거 하는 거, 이 오리엔테이션 했다. 아까 그 실러버스가 요 실러버스. 예, 요 실러버스가 여기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 오리엔테이션 실러버스고요. 텍스트가 올라가 있어요. 이 텍스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울 텍스트를 내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영미시와 상상력 2020년. 그래서 컨텐츠도 다 만들어서 페이지 수까지 다 적어놨고요. 쭈르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제가 일부러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돼요. 예, 각자가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데요. 72페이지까지던가 그럴 거예요. 예, 72페이지까지. 그래서 이거를 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그리고 한꺼번에 보기 좋게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업할 적에 어떤 거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겠지만 어떤 거는 그냥 이 텍스트 들어와서 이 텍스트물에다가 그냥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라는 게 그냥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반드시 파워포인트를 만들 필요가 없고 내가 필요하면은 그냥 이 동영상에서 다른 파일들을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여주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PPT를 만들지 않고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텍스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다운을 받아서 수업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PPT가 없이 수업을 할 때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직접 그 적어 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를 보면은 여기 이제 다 뭐뭘 할 건지를 적어 놨는데, 아이고. 예, 다 적어 놨는데, 요게 지금 아까 그 텍스트에서 보여줬던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 요 순서를 그대로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번 학기 몇 개 배운다는 걸 알 수 있죠. 40개, 예, 40개, 72페이지를 배우는 건데, 아마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영미시와 상상력에서 이렇게 많이 텍스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워낙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 진도를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서로 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각했니? 이게 느낌이 어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대답을 하고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이거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게 뭐 이해가 갔니? 이게 느낌이 어떻디? 뭐 이때가 좋았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주거니 받거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게 진도를 빨리 나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40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러버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요 실러버스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지금 이 텍스트의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실러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크게 봤을 땐 서양 문화의 두 원류 설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한 6주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두 주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터մ exam, 중간고사 보고 시화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화전을 이때 해요.
예, 이때 시화전을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줌 수업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게 되면 다행인데요. 학교를 나오면 학교에 나와서 이걸로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전시회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시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다 찍을 거고요. 동영상을 다 찍어서 올려놓고 함께 줌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일부러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11월 2일부터 7일까지 할 때 이때는 줌 수업을 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날짜가 11월 2일부터 7일인데 우리는 월화니까 11월 2일, 3일이 될 거예요 아마. 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맞아요. 11월 2일, 3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는 줌 수업을 할 거다 하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2교시, 화요일 날 5, 6교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텐데 이제 미리 한번 다시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너무나 이 월요일 2교시, 화요일 5, 6교시를 같이 하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 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밤으로 옮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11월 2일, 3일을 비워놓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다루는 주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양 문화의 두 원류 설명, 그래서 서양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헬레니즘과 기독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시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성장과 가정을 다루는 시들, 그 다음에는 사랑과 아픔을 다루는 시들,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 개인과 역사, 민족과 국가와 인종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시를 차근차근히 살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개인에 대한 것들은 뭐랄까 성장 과정 이랑 연관이 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것까지의 시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나이에 흔히 겪을 일들 사랑하고 연애하고 실연의 아픔도 겪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을 넓혀서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사회와의 관계, 또 내가 역사와 맺는 관계, 또 나라는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민족을 이루고 있고 국가를 이루고 있고 어떤 인종에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나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민족, 국가, 인종이라는 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맞는 시들을 이렇게 다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중에서 각각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우리가 어사이먼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사이먼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때에 맞는 어사이먼트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의 어사이먼트는 뭐냐면요. week 1. 예. 이게 week 1이군요. week 1의 2. 이거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어사이먼트가 이번 거에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사이먼트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걸 쓰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사이먼트는 분량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A4 용지 한 장 정도예요. 한 주 전체 분량이 A4 용지 한 장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번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는 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거는 뭐를 설명을 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 써도 돼요. 네, 이건 하나도 안 써도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할 여기에서는 쭉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사이먼트가 있을 테니까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A4 용지 한 장 이건 좀 정도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사이먼트 점수가 20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번 할 때마다
한 1점 정도 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화전이 있는데요. 이 어사이먼트 점수가 나중에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성적을 낼 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지난 학기에 보니까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화전에 대한 건데요. 시화전도 나중에 이제 준비할 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화전을 아주 예쁘게 해서 내요. 예. 잠깐만요. 시화전 했던 파일이 어디 갔지? 다시 찾아줄게요. 이건 다음. 어차피 시화전 할 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예, 시화전 했던 샘플을 잠깐만 보여줄게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시화전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학생 작품 샘플들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앨범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 친구도 있고요. 이거는 이걸 좀 더 크게 볼까요? 한번. 예, 이게 제목이 Love List of Trees That Cherry Now라는 시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체리 나무가 제일 예쁜 이 벚나무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 벚나무를 여기 보면은 나뭇가지를 진짜 꺾어온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오고 나뭇잎을 진짜 다 주워와서 붙였고요. 꽃은 이게 팝콘이에요. 예, 팝콘을 붙여갖고 꽃 모양을 만든 거예요. 예, 너무 이쁘죠. 예. 팝콘으로 다 붙여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걸 만든 친구도 있고요. 요거는 삶이란 어떤 거냐면 하면서 이제 이 The Way It Is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삶이라는 게 굉장히 미로 같다.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잃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알맞는 걸 하느라고 이렇게 미로 같은 걸 만들었어요. 네, 골판지를 다 갖다가 미로를 만들고 실타래예요. 여기서 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가서 볼게요. 그 실을 꼭 잡고 놓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이 가는 꽃길 같은 것들도 만들어 놓고 해서 이렇게 만든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고르고 그 시에 대한 해석을 쓰고 그 시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가지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우리 과목의 이름이 영미시와 상상력인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장 적합하게 그 시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걸 만들면 돼요. 이런 경우는 My Umbrella. 그래서 나의 우산이라는 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명 우산, 편의점에서 파는 투명 우산에다가 이렇게 다 써서 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예, 이거는 If we must die, 우리가 모두 다 죽어야만 한다면 이런 시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만 한다면 이런 시니까 우리가 전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영정사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졸업사진이었대요. 그래서 졸업사진에서 얼굴을 지운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이 내용과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고르고 그 시에 대한 해석을 쓰고 그 시의 이 느낌을,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화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화전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10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25점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점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